안녕하세요. 반어메리스TV 반재상. 이광재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폐에 관계된 그런 문제들과 비타민C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작년에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3위더라고요, 랭킹이.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암 환자도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끝에 가면 폐렴으로 죽어요. 네. 굉장히 많은 경우요. 폐는 밖의 공기가 직접 인체로 들어오는 제일 확실한 장기 아니에요. 네. 만성질환 환자들은 오랜 기간 한 군데 입원해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겪기 쉬운 질환이 폐렴이에요. 임상 현장에서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들인데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반복되는 폐의 염증이에요. 염증.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강의한 상기도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기도가 건강이 망가지면 하기도로 내려가고 또 기도들이 망가져서 기도가 계속 염증이 반복되면 기도가 넓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폐까지 이 공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깊이 쉬어야만 폐까지 산소가 전달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특성이거든요. 그거가 오는 거에는 직접적인 발병의 기전을 보면요. 결국은 사라적 손상이에요. 평소에 비타민C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상기도 감염도 잘 안 되지만 그 여파로 하기도까지 내려갔을 때 생기는 기관지염이나 또는 그 폐렴 같은 게 올 때에 회복도 빠르고 손상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드시는 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요즘에 암 환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폐암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어렵다. 보통 의사들의 생각인데 폐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하는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통해서 결과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요. 고농도 정맥주사 비타민C 치료법이 미국에서 임상실험을 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17년에 캔서셀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 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소개를 하면은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30명, 뇌에 생기는 교모세포종이라는 암 30명을 15명씩 나누어서 종전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한 그룹, 나머지 15명에게는 종전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플러스 비타민C 고농도. 그래서 평균 85g을 정맥 주사를 했고 제일 많이 한 사람 135g까지 한 것으로 한 그런 임상 실험을 했는데 사진을 제시한 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종전에 이것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던 것이 비타민C까지 했을 때 완전히 암이 사라진 그런 사진을 거기 증거로 제시해 놓은 거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비타민C가 폐암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을 때 저는 거기에 아시잖아요. 인민셀도 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저 나름대로 처방을 하잖아요. 이거 제가 뭐 딴 데서도 강의라고 그래서 폐암 환자하고 대장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의 다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저함 없이 노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폐섬유화는요, 폐섬유화 그 자체로 폐 기능이 망가져서 돌아가시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지만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폐암이 돼요. 폐암 환자가 될 때 나타나는 종양 표지자가 폐섬유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많이 뜬다는 거예요. 비타민C 정맥 주사와 그 폐암 환자들 치료하는 치료를 해주면요,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를 지금 이미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종의 간경화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비슷해. 간경화가 암으로 가는 걸 비타민C가 막듯이 폐섬유화가 암이 되는 것도 비타민C 고용량과 여러 가지 폐암 치료하는 제 그 레시피에 의해서 너무나 좋아지십니다. 단순히 그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지세요. 숨쉬기도 편해진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막 힘들었는데 이제 힘든 게 없어졌다고 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앞타민C까지 보완이 됐기 때문에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것도 막지만 더 중요한 거는 폐암이 되는 걸 막아서 생존을 연장시켜드리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박사님, 근데 비타민C가 정말 산화적 손상을 막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최근에 폐섬유화를 막는 그 앞타민C라는 물질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물질은 도대체 어떤 물질인가요?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는데 이제 DNA의 일종인 앞타모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화학적으로 비타민 C하고 잘 특이적인 결합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올 거예요. 제가 소개 꼭 하고 싶은 게 동물 실험 결과에 의하면 폐섬유화를 막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밝혔어요.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미국 식약청의 치료 보조제로서의 안전성을 검증했을 때 이 미국에서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받은 그런 건강 보조제로서 실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활용을 해서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임상 현장에서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폐섬유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이 있긴 있지만 그저 진행이 되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고 부작용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정통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드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행을 늦추는 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폐섬유화는 사라적 손상이 확실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드시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아주 심한 분에게는 고농도 비타민 정맥 주사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앞타민C가 이렇게 상품화가 돼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앞타민C의 효과가 폐섬유화를 굉장히 지연시켜서 폐섬유화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폐암 환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학문적 근거는 비타민C를 많이 활용하는 암일수록 잘 치료가 되는 거는 제가 이미 온코지진이라는 세계적인 논문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관여하는 수용체가 SVCT2라는 거예요. SVCT1은 음식물에 있는 비타민C 흡수할 때 쓰는 거라면 피 속에 이제 들어온 비타민C를 각 장기별로 다르잖아요. 뇌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 뇌석을 잡아들일 때 쓰는 게 SVCT2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 이제 암도 보니까 SVCT2를 전혀 안 띄운 암도 있고 굉장히 많이 띄운 암주가 있어요. SVCT2를 많이 표면에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가 비타민C 치료에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럼 암세포가 바보입니까? 그걸 죽으려고 왜 그걸 띄우냐고 그러는데 SVCT2가 꼭 비타민C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요. 포도당을 통한 대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마다 그 발현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해본 거지 실험을 했더니 발현한 정도에 따라서 이 비타민C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걸 제가 온코지진의 세계 최고의 암학술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는 그 SVCT2의 발현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암 치료 효과가 높을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한번 이 앞타민C를 치료 효과가 더 있는지 지금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비타민C가 전혀 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왜 폐암에만 씁니까? 모든 암에 제가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치료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오늘 그 교수님하고 폐렴부터 해서 폐섬유화, 폐암까지 쭉 얘기를 들어봤고요. 비타민C가 폐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정말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세요.